예, 앞서 취재 기자 연결을 해서 보신 대로 지금 민주노총이 대의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예정대로라면 잠시 후인 6시쯤에 경사노위, 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돼서 한두 시간 정도면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즉 참여할 건지 말 건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 현장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동안에 경사노위에 참여를 해왔던 한국노총이 오늘 전격적으로 또 불참을 선언해서요. 이런 게 또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항공대학교 김강식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가 왜 논란이냐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분위기는 민노총이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지금 5시 14분이니까 이제 한 40, 50분 남았는데요. 네. 참여를 그동안에는 안 해왔잖아요.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네.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민노총이 경사노총 참여를 거부했다기보다는요. 경사노총 이전에 전신인 노사정위원회가 20년 전부터 활동을 했는데 네. 노사정위원회 20년 전에 이미 불참을 했으면 탈퇴를 했고요. 그 탈퇴 기조가 경사노위로 비록 이제 확대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어져 온 거죠. 이어져 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주노총 굉장히 많은 기여도 했고 실제로 어떻게 본다면 뭐 같은 그 이념을 지향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에 불참한 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진행해왔던 또 여러 가지 노동 정책 이러한 것들이 민주노총이 보기에는 점점 반노동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민주노총에서 반노동 정책이라고 민주노총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책들을 뭐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예. 그중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최저임금. 예. 산입 범위를 개정을 했습니다. 확대했죠. 네.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서 네네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일자리 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유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산입 범위를 확대했는데 결국 이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률을 실제로 겉으로는 올리고 다시 속으로는 다시 올린 걸 다시 깎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노동시간 단축이 금년에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농조합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실제로 반영 안 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특례 업종을 노동조합에서 전면 좀 칠폐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법에서는 상당 부분이 들어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겉으로 내세운 노동조합 단축이 실제로 그 근로자들의 큰 혜택이 가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서 최저임금 올려봤자 뒤로 줄어든다. 그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 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한축을 줄이는 게 아니다라는 그 부분이군요. 근데 사실은 엊그제죠.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해서 또 만나서 또 설득 작업을 이제 벌인 것으로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노총은 불참 선언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아직은 모릅니다만 일단 지금 잠시 후에 이제 그걸 안건을 올릴 예정인데 이게 왜 그동안에 비교적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민주노총에 비해서는 우호적이었던 노총이 불참을 선언을 했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며칠 전에 대통령까지 만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계속해서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불참 선언한 한국노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국노총은 이미 이제 참여하고 있었고 글쎄요. 25일 며칠 전에 이제 불참을 잠정적으로 현재 노사정위원회 모든 회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 중에 하나가 ILO 기준 그 협약의 비준건인데 거기 관련해서 한국노총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된 건 아닌데 공익위원안 가운데서 뭐 예를 들어서 파업 시에 대체 근로 허용을 한다든지
또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안들이 나오니까 이게 반발해서 한국노총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2월 19일까지는 더 이상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오늘 결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며칠 전에 대통령까지 만났는데 그 불과 2, 3일 후에 이렇게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로 거부하고 나서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더군다나 한국노총은 비교적 좀 우호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잠시 후에 이제 안건을 상정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도 이게 영향이 되지 않을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거든요. 저는 큰 영향을 미치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으로서 서로 협력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두 노총은 사실 색깔이 분명하죠. 한국노총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교섭, 타협을 지향하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민주노총은 어떤 투쟁, 그리고 또 선명성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그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한국노총에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타협을 중시하는 이런 노동조합에서 경사노위 대화기구에서 불참 빠지겠다 하는 것은 선명성을 강조하는 민주노총으로 봐서도 굉장히 그 경사노총에 그 합류하지 않을 큰 명분이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그 두 뭐 민주노총 이제 그건 어차피 전망이니까 그건 이제 결과가 나오면 뭐 다시 이제 그건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긴 하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전제는 아직 뭐 전제를 놓고 본다 그러면 양대 노총이 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완전히 탈퇴한 건 아니고요. 2월 19일까지 회의에만 불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사노위 자체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연초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좀 비교적 비판적이고 그 기존에 작년까지 보여왔던 그런 어떤 모습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상황, 뭐 고용 상황 이런 것이 점점 악화되고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동의 유연성, 노동의 개혁을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러한 그 새로운 노동 정책은 노동조합과의 충동을 야기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런 대화의 무대로 직접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아시겠지만은 노사정위원회가 전신이었고 경사노위가요. 거기에다가 뭐 여성계, 뭐 소상공인계 좀 확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사노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했다고 불구하고 어쨌든 주축은 노동계, 재계, 뭐 정부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큰 축 하나가 빠진 상태에서 경사노위가 앞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의 역할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겠네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한계가 있죠. 구성 단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체가 빠져 있는 상태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20년 이상 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어쨌든 기능을 해왔습니다. 뭐 큰 성과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민주노총이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경사노위는 계속해서 어쨌든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운영은 되는데 물론 성과적인 측면에서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노총은 여전히 꾸준히 참여하려고 생각합니다. 의제에 따라서 그때 이슈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리죠. 민주노총이 잠시 후에 참여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또 전제입니다. 그다음에 한국노총이 29일까지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그랬을지 완전 뭐 불참은 아니니까 한국노총도 참여해서 이제 양대 노총이 다 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해서 어쨌든 완전체 비슷하게 이제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경사노위에서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게 쟁점이 앞으로 될까요? 민주노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경사노위가 그렇게 쉽게 굴러가긴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노총에서 이때까지 주장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경선에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장외에서 했던 주장들을 이제 장내로 옮겨서 주장을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경사노위에서 어떤 뭐 그 협의라든지 합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노위에서는 이제는 양 어떤 노총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대표되지 않은 분들, 예. 다시 얘기하면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여성 근로자, 노인 근로자, 청년층 이런 분들을 보다 좀 더 대표성을 강화해서 보다 좀 완전한 어떤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모든 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적 어떤 갈등이 굉장히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어떤 네. 이슈에 따라서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라는 게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게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외국의 사례를 봐서라도 특별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있어서만 성과를 냅니다. 아주 사회적 굉장히 위기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8년 IMF 그렇죠. 경제 위기 이때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거두었고요. 사실 우리 사회적 대화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20년 이상 사회적 대화의 어떤 활동 가운데서 유일한 성과는 제가 보기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 IMF 위기 때 그때는 그때 한 90개 정도 여러 가지 예. 어떤 안건들을 거기서 합의를 했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 때 새 이해관 당사자가 모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었는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 비정규직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모양은 참 좋습니다. 여성분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뭐 우리 사회 각 이제 이해 구성원자들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까지 해가지고 노사 간의 쟁점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 저는 이게 오히려 보여주기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오히려 자꾸 사회적 대화 기구는 말 그대로 대화 기구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을 사전에 조정을 하고 서로 간의 어떤 이해를 공유하고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게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목적이고요.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해서 합의를 봐서 뭘 실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정책으로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을 해서 실제로 행해나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부담은 사실 크게 덜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인 뭔가 어떤 합의에 가까운 도출을 해내려면 뭔가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말씀하시는 뭐 노동계, 재계, 뭐 정부공익위원, 그다음에 각 사회 지역 단체분들, 뭐 소상공인이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자들이 정말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이 기구에 참여를 해야 될지 한 말씀만 궁극적으로 대화의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떤 타협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한 어떤 승복,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의사 결정이나 어떤 정책 실천에서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